방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다이어그램의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통이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책에서 본 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201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2017년에 본 책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5년, 뭐 50년, 100년, 여기 뒤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요 25년 한번 봐봐요. 실제로 우리 지금 전기차들이 더 막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어쨌든 거의 이렇게 사실에 준하는 은 거의 이제 정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이 주차 타워에 대한 변화는 생각이죠. 앞으로 주차장 이렇게 만들자라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주장에 가까운 결국에 주장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해내기 위해서 아 얘네들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럼 이걸 들으면 타인은 재밌는 생각이네. 근데 이걸 이제 뭐 이런 미래를 그리는 거를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재밌는 생각이다.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근데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진짜로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수님들한테. 과대망상증 환자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좀 맞는 얘기로 좀 가고 있죠. 뭐 어쨌든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정보와 생각이 결국에 주장까지 다다르기 위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로 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전거 프로젝트 얘기 계속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기획할 때 생각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차 없는 도시로 먼저 계획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중교통은 뭐 잘 됐다 엄청 자랑을 했었는데 주요 교통수단인 BRT, 대중교통이죠. 그리고 일반 생활권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차를 탈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뭐 저희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어디선가 그걸 봤겠죠. 제가 조금 세종에 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살면서도 불편함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자전거 타면 거의 차랑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전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줘. 보통의 이런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방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림들과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문 기사를 캡처를 떠왔죠. 그러면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여 디자인된 세종시. 아주 새로운 미래. 너무 잘 만들어질 거야. 우리는 탄소 저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봅니까? 최근 들어오니 실상은 대중교통의 지옥이다. 여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리는 기사들 있죠. 저는 제 생각보다 그런 정보들 같은 것들을 더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다음에 교통의 불편함을 이렇게 세종시의 그림, BRT의 라인이란 대중교통의 그 라인, 그리고 여기 보면 차, 자전거, 버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가기는 멀어. 30분 넘게 걸려. 근데 차는 7분 걸려. 여기까지. 근데 자전거는 8분 걸려. 버스는 20분 걸려. 그럼 자전거 타야죠.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실제 자전거 도로를 보면 자전거 도로처럼 안 만들고 인도처럼 만들어서 자꾸 이런 겹치는 부분이 생기네. 불편하지? 야, 자전거 중심 도시로 다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를 보여주게 되면 아마 제 제안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시설들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계 데이터들을 사용한다든지 또 실제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꿔보자 라는 이런 다이어그램들도 그리고 실제 건축물들도 이 타입별로 이렇게 생기고 위치가 여기다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요 세종시 지도와 함께 BRT 라인과 함께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전달드린 내용들이 이 그 실제적인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보와 생각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건축 다이어그램의 그런 생각과 정보 전달을 위한 역할을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다시금 상기를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여기서 오늘 어쨌든 얻어가면 되시는 건 뭐냐면 소통, 즉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설득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그것을 위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의 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 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주장,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만들어 주고 무엇을 그려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에서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자전거 프로젝트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를 대학원 와서 깨닫고 나서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어서 이제 그런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